힘드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집중을 해야죠. 뭐 학업이 우선이든 뭐 동아리가 우선이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뭐 나중에 기업을 가실 때 학점을 좀 더 신경을 쓰실 분들은 어, 학업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실무 경험을 해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 무기로 삼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셔도 좋고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힘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자율적으로 탈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둘 다 챙기는 게 최고죠. 네, 둘 다 챙기는 게 제일 좋고, 둘 다 챙길 수 없다 이런 밤을 새시면 됩니다. 일단 네,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일단 윤정이 거부터 보도록 하죠. 어, 아주 잘했어요, 윤정이.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거를 좀 계속 염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에셋들을 캡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배경 색상이 조금 상이에요. 그 부분 제외하고는 퍼블리싱도 완벽히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구성이 생각보다 잘 하셨더라고요. 네. 뭐, 윤정이야 전 회장이니까 워낙 잘하니까 제가 피드백 할 게 없네요. 네, 다음으로 가서 큐리. 플렉스 게임을 다들 저한테 개인톡으로 나 이 플렉스 게임 마스터했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보면서 기분이 좋고, 네. 큐리도 퍼블리싱도 아주 잘했고, 음, 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 플렉스를 사용해서 온라인 아이템즈를 사용하려면 가운데로 모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알림창도 요거가 이제 좀 엄청 까다롭거든요. 이 빨간 점, 파란 점 이거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인데 근데 너무 잘했네요. 그냥 굳이 까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록 네. 네, 잘 하셨네요. 귀여운 건 너무 귀엽다. 역시 일치 대표 귀요미답네요. 오, 조금 특이한 구성이네요. 메뉴가 옆에 있고 무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개구리 게임도 마스터 있고 화면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거 띄운다는 소린가요? 음,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발표하는 게? 이게 조금 구글 미트 에러인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귤이 현민이 거 받고, 현민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폴레트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네요. 플렉스 리액션. 다들 생각보다 전 플렉스를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음, 조금 아쉬운 거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 경우는 상관없는데, 추후에 이제 발생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전 홈워크 3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지금 태그로 셀렉터가 돼 있어요. 음. 착각했네요. 이거는 레이아웃 문제군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번 주에 나가는 고정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민주가 구현을 해 놨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소스 코드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커밋한 이 이름하고 여기 국민주 요거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요 지금 GitHub에 이 아이콘이 찍히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잔디밭이 안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GitHub 설정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쪼끔 찾아보시고 안 되시면은 이제 파이참에 기본적으로 GitHub에 푸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에러가 발생 안 할 거예요. 음. 네. 플렉스를 이용해서 크게 다들 막 모나게 짠 게 없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음. 영어도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레이아웃도. 잘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이미지 이름하고 요게 상이하죠. 아마 GitHub 잔디가 안 찍힐 거예요. 음. 셀렉터까지 잘 활용을 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오, 이미지까지 넣으셨네요. 플러트 기반. CSS 파일만 볼게요. 이 부분 조금 삭제가 덜 된 것 같네요. 이건 플렉스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번 과제를 제가 너무 쉽게 냈나요? 아니요. 음, 음, 어, 지금 성원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현을 해놨네요. 앱스의 노티피케이션 레드 블루. 제가 지금 정황상 요거 같은데, 지금 클래스 하나만 넣으면은 여기에 들어가게끔. 요런 것도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나중에 백엔드랑 이렇게 합쳤을 때, 어, 되게 프로그래밍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요즘은 백엔드랑 합치는 일이 거의 없지만, 네. 장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때라든지 그럴 때 좀 유용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섹션 이거는 일부러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일부러 따로 안 만지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홈워크 1 렛츠 엔드.
다른 분들은 플렉스가 편했어요? 아니면은 플로트가 편했나요? 플로트를 사용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건데 그 부분에 좀 경험을 해 보셨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플렉스로 바로 해서 음 이현이한테 조금 피드백 주자면은 어 영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명으로. 뭐 한글로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배포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뭐. 아 네, 잘하셨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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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좀 감탄인데요. CSS를 한번 볼게요. 오. 인라인 블록. 네, 막 이 정도 코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퍼블리싱을 했을 때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잘하셨고, 다른 분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 심표용 잘하셨더라고요. 아, 하나를 못 하셨군요. 뭐, 대충 한 거니까, 네, 뭐, 추후에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전 이거 약간 규석이 형 거 보고, 그, 4.kr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그거를 연상해서 좀, 레퍼런스를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좀 보고 놀랍고 잘하셔가지고. 맞나요? 아,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좀, 이, 제가 볼 때, 이 노래 틀고 과제를 하면서 롤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규석이 형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콘이 뜨는데 아마 저희 잔디가 안 찍히고 계실 거예요. 이게 1 컨트리뷰트인데 이거 지금 레파지토리 만들었을 때만 최초에 생성되는 것 같고 이것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GitHub 쪽 깃 설정을 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음, 다들 잘하셔가지고 특이한 건 여기 베이스 64로 넣으셨네요. 직접적으로. 네, 요렇게 넣으셔도 되고 활로 분리하셔도 됩니다. 외부 링크를 또 걸어놨네요. 치킨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인스타 프사도 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선은 뭐죠? 여기 있는 선? 미세하게 1픽셀 선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라운드도 조금 누락이 된 것 같고 이 위치도 조금 손을 봤으면 완벽했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도 여기 이제 노티피케이션 쪽을 노력한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잘 하셨네요. 사실 이제 코드 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이 형 보고 상림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게요. 그 3번 퍼블리싱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플렉스를 쓰셨나요, 주로? 네, 그 플렉스 많이 익히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야지 리액트 네이티브 배울 때도 좋고, 네. 예쁘게 잘했네요. 이것도 크기 좀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뭔가 급한 일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거 퀄리티는 엄청 높고, 요거는 조금 색상이라든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형태가 맞아서, 일단은,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추후에 조금 보완을 해보시는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어요. 어,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좀 CSS 프로퍼티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것도 누가 악마를 이렇게 다셨네. 네. 성실하게, 이미 다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또, 누가 또 달았네요. 아, 네. 어, 아이고, 아이고, 늘어나네. 네, 일단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예, 이번 주에 할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 모니터링이 안 돼서 즉각적으로 질문하는 거를 제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맥이 진짜 좋은 게 아이패드랑 연결하면은 아이패드 모니터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레드트가 아니라 애플바입니다. 애플바. 띠용. 네, 여러분 지금 모니터 변경 있었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제가 정보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받고 그러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시연이 많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놓치시는 부분은 제가 녹화본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과제 리뷰 진행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웹 흐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지금 HTML이랑 CSS로 이렇게 퍼블리싱할 능력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 수업에서도 알려주긴 하지만 강조를 해서 알려주진 않거든요. 뭐 OT 때 간단하게 다루는 정도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웹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고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내용을 좀 가져와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등등등등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뭐 사파리 브라우저, 그다음 삼성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등등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 서버에 들어가서 요청을 받고 그 서버는 그 요청에 맞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HTML 문서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걸 보고 브라우저가 그 HTML 코드를 렌더링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HTML 코드만 가지고 봤을 때, 또 CSS 코드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그걸 해석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뭐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주소창으로 접속을 해서 또 DNS라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봅시다. 여기까지 가면은 힘드니까요. 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없는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그럼 브라우저는 URL로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이 HTTP 응답 메시지라는 것도 있고 요청 메시지라는 것도 있는데 안에 헤더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좀 생략을 하자고요. 저희가 어,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데이터 패칭,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나중에 데이터 패칭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해석 좀 생략을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은 뭐 인터넷을 거쳐가지고 웹서버에 들어가고 웹서버는 그 URL이랑 각종 요청 정보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HTML 코드나 뭐 등등 제이슨이 될 수도 있고 그 HTML 코드를 요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그거를 해석을 해서 사용자가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렌더링 하는 것이죠. 지금 웹에 어떤 직책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웹 디자이너 그리고 UX UI 디자이너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웹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UI랑 UX를 고려를 해서 조금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웹 퍼블리셔한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웹 퍼블리셔는 그 디자인에 맞게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에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무엇을 하냐? 그 HTML 코드를 기반으로 웹 백엔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리액트 JS나 뷰 JS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고 하는 작업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게 됩니다. 데이터 패칭도 하고 뭐 로그인 구현이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어, 나 이런 글을 쓸래? 이런 댓글을 쓸래? 이런 요청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백엔드 개발자가 하게 돼요. 그리고 DBA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쉽게끔 이제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성능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자는 우리 AWS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서버 뭐 하드웨어 유지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이제 네, 그런 역할을 서버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금 소규모 업체를 가게 되면은 DBA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DBA는 웹 프론트엔드 아니 웹 백엔드 개발자가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지금 장고 같은 경우도 ORM이라는 걸 통해서 웹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실제로 백엔드 개발자가 요렇게 다 할 줄 아는 경우가 많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는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디자인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는 지금 여기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냐면은, 저는 일단 퍼블리싱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퍼블리싱 하는 능력과, 그리고 기초 능력의 프론트엔드 개발. 나중에 데이터 패칭을 하는 걸 배울 건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배울 거고, 그리고 이 웹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퍼블리싱 할 때 어떻게 받아서 쓰는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웹 퍼블리셔가 없는 곳도 있어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웹, 웹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퍼블리싱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경우가 어, 꽤 많습니다. 어, 요즘은 백엔드의 영역들이 프론트엔드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더 이상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들을 한다고 이제 안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새로 나오는 기술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지 않아요. 익스플로러를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익스플로러는 현재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티브엑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익스플로러가 이 브라우저 업계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지원을 안 하는 CSS 프로퍼티들도 많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ES6를 지원을 하지 않고, 뭐 여러 면에서 익스플로러가 가지는 단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브라우징이랑 웹 표준이 뭐냐면은, 웹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HTML과 CSS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작성하는 의도대로 모든 브라우저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크로스 브라우징 작업에 실패한 거거나 안 한 거겠죠.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브라우저마다 렌더링 엔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렌더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렌더링은 각각의 다른 엔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크로스 브라우징을 위해서는 브라우저마다 각각 다른 프로퍼티들이 존재한다든지, 뭐 여백이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윈도우나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뭐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웹사이트일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쓰거나 모바일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다 이러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나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 코딩의 효율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지원할 때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셨던 플로팅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시면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해요.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을 잠깐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이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는 지금 지원이 안 돼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올해까지인가 이제 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요거 익스플로러는 거의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애플이 만든 렌더링 엔진인데 오픈 소스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저장소를 포크를 해서 만든 게 이제 구글의 비링크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면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형 레이아웃과 반응형 레이아웃, 그리고 유동형 레이아웃 이렇게 있는데, 어, 반응형 레이아웃은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고정형과 유동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관련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창을 줄여도 여기서 뭐 반응형과 전혀 다른 느낌이죠. 현재 요 라인에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고정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특정 통상 쓰는 모니터의 최소 크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죠. 모니터 해상도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1920에 뭐 네, 이거라든지 뭐 1024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최소 브라우저 크기를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고정형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화면별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반응형 레이아웃이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형 레이아웃. 유동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작성을 한 것들인데 이제 브라우저 창을 늘리고 줄였을 때 이게 어, 똑같이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거죠.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작업을 한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음, 레이아웃 2. 네, 요거처럼 이제 레이아웃을 퍼센트 기반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이고 늘렸을 때 이게 똑같이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려는 고려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반응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점을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이제 반응하면서 좀 줄어드는 방식이었지만 뭐 유동형은 이렇게 어떤 창 크기든 꽉 차게 하는 레이아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동형 레이아웃을 안 쓰고 반응형이나 고정형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이 어떻게 보면 테이블 형태죠. 이 그리드 형식으로 나눠서 콘텐츠를 작업을 할 때 유용한 프로퍼티예요. 디스플레이 그리드하고 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지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웹스톰 써보셨나요? 다들 아이디를 어떤 걸로 작업을 하셨나요? 서브라임이요, 웹스톰 서브라임.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네, 웹스톰입니다. 웹스톰이 생각보다 강점이 엄청 많아서 네,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안 되지? 네, 우리 기존에 작성했던 것처럼 박스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div 태그로 한 6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div 6개.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은 이제 뭐 태그 이름
쓰고 그다음에 곱하기 뭐 10 하고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코딩하실 때 이거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VS 코드랑 이제 웹스톰 둘 다 작동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박스 모델을 작성을 했습니다. 코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2대 3으로 작성을 하고 싶을 때 물론 이 크기를 반으로 50%로 만들고 뭐 혹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근데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정말 쉽게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DIV의 부모가 이제 바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써볼게요.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리피트 1pm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해고 치면은 요렇게 2대6, 2대3, 2대3 배열로 된 거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만 바꾸면은 이런 배치가 가능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말 그대로 그리드 형식으로 조금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추후에 반응형으로 갔을 때, 요 리피트에 이 첫 번째 인작감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반응형을 지원을 하는 게 되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이 사이에 여백을 넣는다고 치면은, 그리드, 컬럼, 갭 30픽셀.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갭을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컬럼도 있으면 로우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CSS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관련된 건데, 이 웹 클라이언트 컴퓨팅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배워가지고 활용하시는 법을 좀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링크를 여기다 남겨드렸고, 이것도 제가 지금 바로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요 박스 모델에 호버라는 거를 한번 줘봅시다. 이 색깔도 레드에서 블루로 간다고 쳤을 때 트랜지션을 2초로 이러면은 이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2초에 걸쳐서. 1초를 줄여봅시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그림자를 넣읍시다. 박스 섀도우. 이렇게 주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좀 진하게 한번 줘볼게요.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서서히 그림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트랜지션의 효과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백그라운드 말고 박스 섀도우에만 주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박스 섀도우 아마 요렇게 적용하면은 될 거예요. 네, 박스 섀도우만 지금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색깔에는 적용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2차 메뉴 구현할 때도 이걸로 구현을 하면은 엄청 좋고요. 2차 메뉴를 잠깐 구현을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트랜지션이 이런 겁니다. 트랜지션을 이용하면은 트랜지션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애니메이션 구현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퍼블리싱 관련된 거를 나가기 전에 피그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그마는 최근 좀 떠오르고 있는 디자인 툴이고요. 이 툴을 이용하면은 프로토타입을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퍼블리셔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해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들어가 있고, 몇 픽셀이고, 그리고 무슨 색깔이고를 옆에다가 CSS 코드로 바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도 피그마라고, 퍼블리셔는 이 피그마의 리드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정은 못하고 볼 수만 있는 거죠. 그 리드 모드를 통해서 수치를 보고 SS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플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플린은 수치를 마찬가지로 수치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디자인을 포토샵이랑 스케치를 통해서 작업을 해요. 제가 이 제플린 시연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플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 인턴 업체에서 하던 거여가지고 조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피그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디자인하는 과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과제부터 보시죠. 우리의 과제는 상세 디자인을 구성을 할 거예요. 만들 사이트의 디자인. 메인 페이지만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이거는 과제 1번입니다. 그리고 과제 2번은 구성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동일하게 퍼블리싱을 하셔야 됩니다. 플렉스 기반이든, 네, 플렉스 기반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플렉스랑 그리드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CSS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구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디자인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디자인에 소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무료 템플릿을 찾으셔가지고 퍼블리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는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과제의 양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브 페이지까지 퍼블리싱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1, 2번 과제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디자인을 하는 걸 알아야지 이제 퍼블리셔가 조금, 네, 서로의 업무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를 조금 알면 좋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조금 알면 좋은 것처럼 디자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은 본인 레파지토리에 커밋푸시를 동일하게 하는데 작업한 캡처본도 슬랙에 함께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본 과제는 이전과 연계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레파지토리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근데 레파지토리 이름을 뭐 윙크 스터디, 뭐 윙크 반응형 스터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 만약에 제가 작은 과제들을 드리는 것들은 그쪽 레파지토리 업로드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 뭐 윙크 페이퍼리 포트폴리오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든지, 뭐 크롬 스타트 페이지, 뭐 캘린더 페이지, 뭐 날씨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채용 담당자가 이 사람의 GitHub을 들어갔어요. 근데 갔는데 다 스터디밖에 없어요. 뭐 C++ 스터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스터디 내용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그게 들어가 보고 싶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결국 개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레파지토리를 당당하게 걸고 나 이런 거 해봤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제출 기한은 동일하게 다음 주 스터디 1시간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그마 관련돼서 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디자인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피그마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못하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커서와 그리고 이제 프레임 그리고 이 도형들 펜 툴, 텍스트 툴, 손 그리고 대화 상자 등등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작업 명령을 깔아야 돼요. 프레임. 먼저 우린 데스크톱 디자인을 하도록 할게요. 데스크톱에 이렇게 일반 데스크톱, 맥북 프로, 뭐 서피스북, 아이맥 이런 식으로 지금 해상도별로 프레임이 제공을 하거든요. 저는 데스크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형 레이아웃을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최소 너비를 1024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로 하면은 여기 자석처럼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더를 만들어야겠죠. 도형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헤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를 한 80 정도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형에 관련된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색상을 여기서 수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림자를 조금 넣어봅시다. 네,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로고를 작성을 할게요. 이 크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메뉴 1.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16포인트를 가장 작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좀 폰트를 크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 Alt를 누르시면은 저 맥이어서 윈도우는 잘 모르겠는데 Al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헤더 디자인이 끝난 겁니다. 뭐 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번 배너를 한번 넣어보죠. 배너. 연관 없는 이미지지만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고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이러면은 멋있는 배너가 들어갔죠. 여기다가 뭐 멋있는 글귀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34. 좀 더 크게 해볼게요. 60. 이렇게 하면은 배너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벌써 배너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터. 뭐 그렇게 깊게 많이 넣을 것도 없어요. 부터 넣고 색상 조금 진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구체화가 돼야겠지만 이제
네. 뭐 원래 실제 사이트라면은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벌써 이러면은 웹사이트 하나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벌써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A 사이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배경 색상을 조금 색상을 넣어 볼게요. 네, 이 정도 하고. 근데 여기 색상까지 바뀌는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하실 때 활용하는 게 여기 옆에 이제 이펙트 그리고 요 선이라든지 뭐 그리고 여기서도 그라디언트가 돼요. 솔리드 말고 리니어를 이용하면은 그라데이션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A 사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여기 이제 네모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가면은 레디어스라고 있는데 요거를 좀 잡고 당기면은 이렇게 둥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가 좀 진한 거 같네요. 네, 이렇게 작성해서 네. 그리고 컨텐츠 영역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벌써 그럴듯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 현재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계속 하시되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돼요. 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를 해야 되냐. 이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구체화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진짜 웹사이트구나라고 느낄 만큼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퍼블리싱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 여기 지금 클릭을 했죠. 그리고 여기 코드 옆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가 보여요. 높이가 80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얼만큼이고 박스 섀도우가 얼만큼 들어갔다. 이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난 디자이너고 퍼블리셔가 따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쉐어를 누르셔서 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돼요. 이 링크를 공유를 하면은 현재 링크로 들어왔을 때 이 커서도 보이죠? 동시 작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음, 권한을 좀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잡고 똑같이 이렇게 코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 코드를 보고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몇 포인트인지 모르잖아요. 폰트 사이즈가 폰트 패밀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 CSS 코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과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자꾸 튕기세요? 아, 피그마 유료인가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네,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명에서도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 네, 무료입니다. 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CSS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린 거 들어가서 이제 CSS 기초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레이드라든지 CSS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잠깐 한 거 치고는 바로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디자인을 며칠 잡아서 계속 해야 될 거고, 본인이 디자인한 거에 계속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갈아엎는 과정을 겪으실 거고, 이 퍼블리싱 하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하신다고 안 되고, 아마 2-3일 동안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SS 기초가 모자라신 분들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금방금방 느니까 제가 좀 권장을 드리는 느낌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기준에 대해서 어, 잠깐 3개의 업체를 제가 봐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업체도 있고 모르시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SEO, 어, 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봤었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요 지식이 있는 분 우대 사항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할 줄 모른다고 일단 넘어가고, 요 자바스크립트 ES6 이것도 저희가 할 거예요. 그리고 HTML이랑 CSS 깊은 이해 이거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웹 표전이랑 반응형 디자인을 고려한 마크업 요것도 우대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님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론트엔드 스터디가 끝나게 돼도 좀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뷰나 리액트, 앵귤러,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웹팩 플러스 뭐 바벨도 있겠네요. 뭐 그것들도 리액트나 뷰에 관련된 거고,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것도 리액트, 뷰 관련된 것들이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재 반응형 스터디를 통해서 퍼블리싱 능력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봅시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네 이게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입생을 만났는데 어 신입생들 술자리에 어쩌다가 윙크 홍보를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신입생이 저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리액트랑 앵귤러. 근데 그 엄청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걸 보니까 어 내심 좀 불안감도 느끼고 이랬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어 저희 윙크에 참여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물론 안주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받고, 그리고 없으시면은 네 이거 자료를 업로드 해 놨으니까 바로 과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거 맞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양질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녹화한 거를 조금 모니터링 했어요. 근데 목소리 크기라든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제가 좀 말이 느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연습을 좀 해 가지고 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사람 기분 좋게 잘해주시네요. 잠이 오나요? 그러면은 저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노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과제 양이 너무 많은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안 줄여드릴 거고. 안 많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런 패기로 하는 거죠. 막상 하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즐기시고 계시군요. 어,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계속 커밋을 활성화를 해서 잔디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깃허브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파이참이나 뭐 웹스톰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는 동안 뭘 커밋하죠? 이거는, 네, 리듬이 하신대죠. 일단 간략하게 GUI를 이용해서 이제 깃허브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따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커밋을 한다고 치면은 오른쪽 상단에 깃이 있어요. 여기에 커밋 버튼을 누르고 커밋할 것들을 체크를 하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여기 옆에 드롭다운 메뉴 누르고 커밋 앤 푸시, 이걸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커밋 푸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엄청 쉽죠? 물론 그 전에 설정해야 될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톱. GitHub 데스크톱은 뭐죠? GUI 틀인가 보네요. 네, 이런 것도 이용해서도 엄청 좋아요. 사실 Git 명령어들을 알고 활용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GUI 되는 환경에서 꼭 GUI를 안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맥 같은 경우는 뭐 소스트리라든지 포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일 1커밋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제는 아니지만 좀 노력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지 마시고 이제 카톡방에다 모르는 걸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원래 공유를 하는 게 스터디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계속 카톡방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다가 이제 제가 웹스톰을 이용해서 깃허브 좀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서브라임 텍스트를 이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VS 코드를 이용하시는 마찬가지고, 어, 이 깃허브나 깃 연동하는 플러그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고, 그거랑 그리고 이제 이게 젯브레인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파이참에서 설정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웹스톰에서 설정하는 방법이랑 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방 이용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